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나의 아이린님? 우리 아이린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간만에 뭔가 조금 생산적으로, 요즘에 조금 파이널, 기말고사 때문에 약간 기말고사 치고 어제도 이제 못했고 좀 책을 읽어보고 싶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걸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금 읽고자 하는 게 있는데, 오케이.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오케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산적인 부분을 조금 읽고, 아니에요. 오늘 조금 새로운 걸 읽어볼까? 아니면은, 조금 심적으로 제가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목요일 기말고사 친다고 운동도 못 가고, 어제도 이제 늦게 일어나서 운동 못 가고, 연결 끊기 한번 해볼까요? 디스커넥트, 연결 끊기. 내 인생에서 최고를 줬고 행복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이었던 순간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단절입니다. 인터넷도 TV도 없고 전화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기나긴 고독뿐입니다. 22세 때 직장을 그만두고 오리곤주 바닷가에 외딴 집에서 5개월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연습, 작업, 녹음, 운동,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가로서 했다고 하시고, 내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내 인생의 또 다른 최고의 순간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북적거리는 세상을 뒤로하고 방에서 나홀로 예술적 몰입에 빠져있는 순간은 나에게 너무 멋진 일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책 읽고 이런 고독을 느끼는 순간, 루틴을 하는 거, 업데이트도 뉴스도 알람 소리도 채팅도 인터넷 서핑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침묵은 생각을 위한 훌륭한 캔버스입니다. 생각을 위한 훌륭한 캔버스. 침묵은 모든 입력을 출력으로 바꿔줍니다. 방해물이 없는 그 가운데 우리는 몰입 상태로 들어갑니다. 모든 기업은 그들이 보내는 끝없는 그 업데이트와 알람, 채팅, 메시지와 뉴스에 당신이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에게 그것은 걸림돌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성공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나는 연결을 끊으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몇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플러그를 뽑고 핸드폰과 와이프를 꺼십시오. 집중하고 글을 쓰고 연습하고 만드십시오.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보기 힘들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집중하고 글을 쓰고 연습하고 만들어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소비하면 결코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요즘은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것이 보기 드문 일만큼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맞아요. 창의성과 생산성을 최대로 올려주는 고독의 시간. 매일의 루틴이 그래요. 책 읽고 독서노트 하고 나에게 편지 쓰고 이 모든 것들요. 그 다음에 예상 밖의 장수, 엉키지 않는 목표, 이런 게 뭘까요? 언젠가 1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괜찮았다고 하십니다. 나에게 오랫동안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 두 가지. 고독과 침묵이다. 고독과 침묵. 즉 사람들과 그들이 내는 그 소음으로부터의 자유다. 저도요. 너무 좋다. 나에게 오랫동안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 두 가지. 고독과 침묵. 즉 사람들과 그들이 내는 소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목소리 큰 미국인이 나를 붙잡고 깊이 없는 질문을 마구 던졌습니다. 나는 애매모호하게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대로 일찍 식사를 했지만 늦고 말았다. 그래서 호텔?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 위해 태국에 가거나 요가를 배우기 위해 인도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집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맞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우려면 그 나라로 여행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장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면 비싼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역할에 걸맞아 보이려면 특별한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지려면 그래야 한다고 하지만 진적으로 지략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기존의 오래된 고정관념과 진짜 목표를 분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래된 꿈이 있습니다. 다시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결과에서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결국 미루는 이유이자 핑계거리가 된다. 오케이. 고독과 침묵.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왜 감동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까? 좋아하는 일은 간단해 보인다. Imagine lots of tedious stuff or one fun stuff. 우리는 자신이 싫어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좋아하는 일은 간단해 보이죠. 재미는 하나의 단계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케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물으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냥 운동화 신고 달려요. 이 차이를 알면 프로젝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도 많은 단계의 지루한 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하고 싶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회사를 창업한 것에 대해 자주 묻습니다. 정말 힘들겠네요. 정말 큰일이죠.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게 다입니다. 정말이지 세상 것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그저 재미있는 단계 하나로 이루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이 일이 몇 단계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지루한 여러 가지 단계인지 재미있는 단계 하나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미루지 않는 방법 그리고 또는 으로 바꿔라. Procrastination hack. Change to or. to or.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으려면 다음에 불문율이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일도 끝냈고 뭔가 먹지 않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코치는 이 그리고 또는 으로 바꿔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이고요. 일단 이제는 정말 방학이고 오늘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이다.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이고 운동은 죄송해요. 명쾌한 시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나의 수천사를 만날 때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가볍게 하면 됩니다. 읽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숨쉬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변할 때 당신과 당신의 세상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변화 속에서 오늘은 미래와 이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추호천사가 그 연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삶을 믿고 오늘을 즐기면 됩니다. 곧 펼쳐질 당신의 미래를 즐기십시오. 그 길은 당신이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에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바다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바다는 미지의 세상이고 탐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다는 파도가 일렁이는 얕은 그 바다에 국한됩니다. 시면의 바다는 그 모습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향연,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 생명이 탄생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곳 바다는 나와 당신의 무의식을 닮아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바다에 내맡길 때 헤엄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똑같습니다. 삶은 우연이고 인생은 운입니다. 삶은 우연이고 인생은 운이다. 나를 내려놓고 바다에 내맡길 때 헤엄칠 수 있다. 세상의 이치도 똑같습니다. 삶은 우연이고 인생은 운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도 하지만 노력의 결과는 세상이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그 결과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의 무의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그 무의식의 씨앗들, 그 관념들이 나와 세상과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파도 위에서 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수영장에서 배운 대로 접영을 하고 파도를 헤쳐나가는 멋진 남자가 보입니다. 그 옆에서 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파도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내 물을 먹고 수영을 포기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에 내가 떠오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조금 더 나아지지 못했던 20대에 나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를 믿지 말고 세상에 맡겨봐. 바다는 수영하는 게 아니었잖아. 헤엄치는 것이었어. 쉬지 않고 흔들리는 바다를 등에 쉬지 않고 흔들리는 바다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찰해 봅니다. 늘 변하는 인생처럼 바다도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파도의 모습일 뿐 본질의 바다는 늘 고요하고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본질의 바다는 늘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 삶을 만드는 무의식처럼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채 내 마음속에서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보내는 것이 오늘을 허용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만 즐겁게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온전히 즐기며 충실히 살면 됩니다. 열심히는 내일을 향하지만 충실히는 오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닌 오늘을 위해 즐기는 삶, 숙제하는 삶이 아닌 축제 같은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지구별 여행은 그렇게 즐기다 가는 것입니다. 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가만히 있으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즐거워지려 하지 말고 즐겁게 살면 됩니다.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우리 그냥 행복해 살아야 합니다. 충족하려 하지 말고 만족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먹고 자고 싸고 웃고 행복하면 됩니다. 별것이 아닙니다. 근데 원래 별것 아닌 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무언가가 아닐 것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기억, 소소한 추억이 우리를 웃게 합니다. 인생은 그런 별것 아닌 행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냥 살면 됩니다.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난다. 우리가 생각의 늪에서 벗어날 때 각자가 처한 사건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깁니다. 현실이 힘들 때는 생각에 힘을 빼야 합니다. 현실이 힘들 때는 생각에 힘을 빼야 한다. 현실이 힘들 때는 생각에 힘을 빼야 한다. 그때 나타나는 미묘한 안동감이 있습니다. 생각의 늪에서 벗어날 때 각자가 처한 사건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현실이 힘들 때는 생각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미묘한 안도감이 있습니다. 힘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시선 때문입니다.
다른 나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시선 때문이다. 그 시선의 자리에서 머무를 때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객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시선에 머무를 때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객의 눈을 가질 수 있다. 그 눈을 통해 슬픔과 두려움, 불안과 공포, 불평과 불만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감정을 흘려보내봅니다. 그 흐름 속에서 감정은 사라지고 생각은 잠잠해집니다. 감정을 허용할 때 그것은 흘러갑니다. 내가 생각을 잡지 않으면 생각은 나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을 허용할 때 그것은 흘러간다. 나의 감정을 허용할 때 그것은 흘러간다. 내가 생각을 잡지 않으면 생각은 나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승차박합니다. 없는 포승증을 내가 만들거나 스스로를 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연결해서 나를 묶고 있습니다. 자신이 묶여있을 때 내가 묶인 줄 모릅니다. 뒤에서 바라봐야 묶여있는 그 포승줄을 보이고 포승줄의 매듭이 보이게 됩니다. 이 짧은 문장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감정과 하나가 된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허용해야 한다. 자신이 묶여있을 때 내가 묶인 줄 모릅니다. 뒤에서 바라봐야 묶여있는 포승줄이 보이고 포승줄의 매듭이 보이게 됩니다. 이 짧은 문장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감정과 하나 된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포용하고 허용한다.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납니다. 현실 힘들 때는 생각에 힘을 빼고 그것들을 느껴봅시다. 그 시간 속에서 어느새 감정들은 흘러가고 나의 포승줄은 풀리게 됩니다. 힘들 때 힘내라 라는 말은 잔인합니다. 힘들 때는 그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슬픔과 괴로움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를 통해 흘러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슬픔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은 잡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거란다. 마음이 복잡한데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즐겁게 해볼까요? 쉽고 즐겁게 해야 잘 됩니다. 잘하라고 하면 잘하지 못합니다. 그 잘하려는 무게가 완벽이라는 환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냥 즐겁게 살았을 뿐인데 열심히 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그 경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야 그것을 채우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풍요만 추구하고 풍요만 펼쳐지는 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완벽은 없습니다. 그 미완벽이 당신이고 당신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삶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완벽과 미완벽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그 삶을 응원하십시오. 아직 덜 익은 당신의 삶, 그 삶을 사랑하십시오.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오케이. 오늘 조금 책이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김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리를 보고 이거 하나만 배우면 까먹 걸고 떠날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다음 주말에 친구 만나 술 한잔 할 것 같다.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일정이 있나?
만남을 시작할 때 상대방이 겁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초점을 두고 알아가기 바랍니다. 둘 사이의 불화를 얼마나 겁내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겁이 많은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목차를 한번 보고요. 헤어진 사람을 후회하게 만드는 법? 잘 사는 거 아닐까요? 그냥 내가 잘 사는 거? 가장 좋은 거는 나라는 여자를 놓쳤다는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남자는 여자친구한테 자신이 우선 순위가 아닌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요. 헤어진 후 그는 다른 사람도 만나고 운동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 여자는 연애 경험이 많았고 남자는 이 사람이 처음이었다는 점. 남자는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헤어졌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겪는 이별은 더 힘든 법입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은 혼자 생각해봤자 뭘 얻겠나요?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후회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후회하게 뭐 꼭 만들어야 되나? 헤어졌고 가뜩이나 좋은 기억도 없는 사람인데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라면 내 기억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느껴진다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 사람의 SNS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면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살 리가 없어. 일부러 행복한 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티가 납니다.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 행복해 보일 정도가 되려면 한 달, 두 달 가지고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나랑 헤어지고 몇 달 만에 인생이 달라질 정도로 행복한 일들이 생겼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시간을 길게 잡고 스스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이만큼의 후회를 하게 왜 내 인생을 써야 되죠? 왜 내 시간을 써야 되죠? 인생의 중요한 복중 하나가 배우자 복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배우자 복이 결혼하기 완벽한 모든 게 다 갖춰진 상대를 만나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복은 상대방과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어마어마한 사람과 결혼해서 인생을 편하게 살았다면 배우자 복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모르는 게 인생 아닌가요? 나에 비해 여러 가지로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딱 하나 의심과 집착이 좀 많아 보인다면 배우자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불행한 부부의 특징은 서로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갈등 상황에 처한 연인은 보비를 상당해주면 자주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여자를 나를 무시하고 배신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 전제가 깔려있으니까 여자들은 믿을 만한 남자가 없다 하고 남자들은 괜찮은 여자가 없다 한다. 누가 먼저 믿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가장 완벽한 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완벽한 상대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은 독서가 좀 안 읽혀지네요. 제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루틴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루틴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 과제랑 그 다음 기말고사 마무리하고 운동 갔다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우리 아이디님.